국내외 기관 투자자들과 국내 기업들의 M&A 분할 등 굵직한 이슈에 관하여 많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얼라이언스 어드바이저스의 이혜영 전무님을 모시고 해외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 동향 및 기관 투자자 동향에 관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해외 의결권 자문사 정책 개정 및 기관 투자자 동향에 대해 말씀드릴 Alliance Advisors의 이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법무법인 세종의 송수영 파트너님과 장윤재 ESG 연구소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Alliance Advisors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예상되어 간단한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Alliance Advisors는 2005년도에 설립되어 전 세계적으로 상장 기업의 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 지원 및 행동주의 펀드 등 다양한 형태 대응 등 다양한 형태로 전략적 주주 엔게이지먼트를 요구하는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는 전문 자문사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고객이 700개사가 넘으며 글로벌 기준으로 800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 주체 확인부터 시작하여 의결권 자문사 정책 기준 안건 분석을 해드리며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까지 고객사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연계된 ESG 자문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미주 고객으로는 잘 아실 만한 기업들 코카콜라, 코스트코, 스타벅스 등 오랜 아실 만한 기업들과 오랜 파트너십을 저희가 가져가 왔으며 아시아에서는 지난 몇 해 동안은 대만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왔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서비스를 드디어 런칭하여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주총 시즌이 시작되며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 이제 공시 내용에 저희 Alliance Advisors를 보시게 될 것으로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 해외 의결권 자문사의 영향력, 자문사 엔게이지먼트를 하실 때 기업들이 따르시면 좋을 그런 룰북들, 그리고 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2023년도 의결권 정책 개정 트렌드랑 올해 또 이제 해외 기관들에서 스튜어드십이나 의결권 대상 관련 정책에 대한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 리스크는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의결권 자문사 정책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정책에서 주목받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의결권 자문사 정책은 차차 기업의 기후 리스크에 대한 이해, 평가, 그리고 대응을 위한 최소의 절차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개정되어 가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회사들은 이사 선임에 대한 반대 권고 리스크부터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고 이사회 성별 및 역량 다양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이사 역량 측정 및 평가 등 같은 형태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 후보 풀의 제한성 및 여성 이사에 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오버보딩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질 리스크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경영권 지분 매각 시 의무 공개 매수 도입, 그리고 물적 분할 후 상장 시 주식 매수 청구권 부여, 배당 기준의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 및 확정된 제도로 인하여 2023년도는 상당히 다이내믹한 주총 시즌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의하면 이런 중순 기준 외인 보유율은 한 31.6%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2월 13일 기준 해외 기관의 한국 시장 엑스포저를 보면은 탑 7 기관들이 모두 ISS와 글래스 루이스를 참조함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현재 지금 탑 7을 보시면은 뱅가드, 블랙락, 노지스, APG 등 이렇게 7개를만 보아도 ISS 또는 GL 또는 둘 다 참고하지 않는 기관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를 투자하고 있는 해외 기관들은 이 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상당히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총 공고 전에 의결권 자문사 정책 기반 안건 부석은 물론 의결권 자문사와의 엔게이지먼트의 중요성을 충분히 저희가 강조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ISS와 글래스 루이스 모두 엔게이지먼트 요청 플랫폼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연락을 해도 됐었는데 이제는 플랫폼 통해서 모든 요청과 자료를 이제 제공을 해야 하는 상태이며 시즌 중에는 직접 컨택을 하면 오히려 회사한테 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게 저희 현실입니다. 기본적으로 ISS와 글래스 루이스 모두 정책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해도 된다고는 하지만 시즌 중에는 확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특별 상황이 있어도 핵심 이슈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콜 진행도 다소 어려우니 프리시즌에 엔게이지먼트를 진행하시든지 아니면은 공시 전에 충분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엔게이지먼트 요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자문사 모두 블랙아웃 피리어드 적용됩니다. 주주총회 소집 결의 공시가 나간 이후에는 이후 시점부터 주주총회 개최일까지는 이 블랙아웃 피리어드로 연락을 하셔도 이제 미팅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다면 특별 안건이나 특별 상황에 대해서 ISS나 글래스 루이스에서 확인 사항이 있을 경우에 추가 확인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미팅이나 콜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2022년 대비 ISS 의결권 정책 개정의 핵심은 환경 리스크 관련 이사회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올해까지는 사실은 Climate Action 100 Plus 100 Focus Group, 집중 포커스 그룹에 들어있는 회사들에게만 적용이 되겠지만 저희 나라에서는 3사, 캡코, SK이노베이션하고 포스코홀딩스 3개사만 적용이 됩니다. 이 회사들한테는 이제 추가적인 크라이테리아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앞으로는 TCFD에 따른 기후변화와 대응 목표 공시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이행식이나 계획에 대해서 로드맵이 명시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앞으로는 타 회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좀 더 본격적인 그런 평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미 노르지스가 IS보다 더 포괄적인 기후 리스크에 대한 기대에 못 미치면 이사 선임에 대한 반대 가능성이 있다고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ISS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같은 방향으로 기후 리스크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묻는 트렌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ISS 개정 정책에는 또 사회 또는 환경 이슈와 연관되어 있는 안건에 대해서 논란, 과징금, 소송 등 유무를 안건 평가 기준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글래스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새로 도입되기는 했지만 좀 봐야 할 필요 있는 부분들은 이 오버보딩 문제에 관련된 건데요. 사회이사의 겸직 제한 회사의 수 개정에 대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두 개사에 대해서만 한 개를 제한을 가졌다면은 현재로서는 2022년 초부터는 5개사까지 사회이사 겸임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사회 성별 및 역량 다양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이사 역량 측정 및 평가 등과 같은 형태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사 후보 풀의 제한성 및 여성 이사에 대한 법령 개정으로 인해 오버보딩에 대한 우려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유심히 보시면서 관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제안드립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 기업이 이사회 한 가지의 성 이상으로만 구성될 수 없다는 방침은 이미 22년 8월에 게시되었으며 글래스 루이스는 2022년 1월부터 관련 위원회 위원장 혹은 이사회 의장에 반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락,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가드 그리고 리걸 앤 제너럴 모두 개정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성별, 역량, diversity 등으로 인해 오버보딩 즉 이 사회이사 겸직한 제한, 초과 문제 발행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저희는 말씀드립니다. 최근 GL의 겸직 제한이 개정하였지만 ISS는 여전히 2개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블랙락은 이사 후보 겸직이 6개사로 제한되고 있으며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사회이사 후보의 경우 겸직이 4개사, 의장 또는 리드 사회이사 겸직이 3개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뱅가드는 사회이사 후보를 동일하게 겸직 5개사로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사내이사의 경우 2개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ISS나 글래스 루이스의 정책만 따르다 보면은 키 스테이크홀더인 쉐어홀더의 정책에 못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심히 모든 스테이크홀더들의 정책뿐만 아니라 스튜어십 가이드라인을 보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이로써 주중 시즌 이슈들에 대해 말씀드렸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